그런가 하면 국수본이요? 지금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까? 예,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검찰이 장윤기 사건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국수본을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분리수사 지시한 국수본. 장윤기 수사 광산경찰서가 외국인 성폭행 사건과 병합 수사하겠다라고 하자 국수본이 여성 전문 수사팀에서 수사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살인사건 연관돼 있어서 강력팀이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반발을 하자 2차 피해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 분리수사를 지시했다? 어허.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자세하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가 추론을 해보건데 살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력 사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찰에 보면 이제 강력 전담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여성 청소년계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장윤기가 사실은 지금 그 여고생 살해하기 전에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살인 예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강력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여청계는 주로 여성과 관련되고 청소년 관련된 성범죄를 하는 것이고 강력계는 살인이랄지 강도랄지 강력한 사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를 사실은 병합해서 처리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 강간 목적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베트남 여성 사건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고 했고 이 사건은 살해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이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범죄 자체도 사실은 뭐 일반적인 추행이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게 성폭행, 강간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것도 강력범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국수본에서는 이걸 분리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걸 병합을 해버리면 두 번째 여고생 살인 사건도 강간 목적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왜 이걸 분리라 해서 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사를 할 때는 특히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같이 한 팀에서 병합해서 합니다. 병합해서. 그래서 그걸 한 사건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검찰에 보내는 거죠. 그런데 국수본에서 왜 그랬는지는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의혹 등등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는 속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윤기. 예, 아버지가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유착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이런 가운데 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장윤기 사건 몇 건씩 있다, 1년에도. 근데 뭘 이거를 뭐 검찰 개혁을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죠.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스토킹 여성 왜 찾아갔습니까? 범행 동기는 뭡니까? 반성하고 있나요? 뉘우치고 있나요? 할 말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증거인멸 왜 했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고. 1년에도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은데 몇 건씩 있는데 왜 언론들이 이 사건을 이렇게 대서 특필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선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건 사고에 집중하는 것은 선량한 피해자가 있고 그리고 이게 경찰이 개입해서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고 했다라는 이 부분이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번 발언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강력 사건, 극악무도한 범죄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유독 이 장윤기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가족의 아픔이라던가 지금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제 식구 감싸기식, 오히려 가해자의 편의를 봐준 듯한 이 수사 방식에 좀 비춰보자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의 이 수사의 문제점에 대해 드러나게 됐고요.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구속도 되었고 수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의 부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처절하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자진 출석한 이 장윤기 씨의 아버지 경감이죠. 한 6급 공무원 정도 되는 군대로 따지면 소령 계급 정도 될까요? 파출 소장 정도의 계급일 겁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도와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아니 뭐 짐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증거인멸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당시 방에 아들 방에 있었던 리얼더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치워줬다. 그다음에 아들 집 번호 어떻게 알고 들어갔냐 했더니 근무 인연이 있었던 수사팀에게 비밀번호를 받았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저것은 장경감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잘 모르니까, 법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 그냥 그렇게 치웠다. 아, 우리 애 방 그 원룸 가봤더니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치웠다. 이런 이야기가 타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변호사나 무엇보다도 장경감 나이가 56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 30년 가까이 경찰에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어떤 기사 보니까 강력팀장도 했던 사람이래요. 그럼 이런 사건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인에는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발적인 살인이 있고 계획적인 살인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강간살인죄가 있는데 형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다? 말이 안 되고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장경감이 장윤기를 3번 접견했습니다. 5월 5일 날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5월 6일 날 구속영장 청구됐거든요. 그날 그 접견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또 5월 8일에 접견을 했는데 5월 8일에 접견하고 장경감이 원룸으로 갔습니다. 원룸으로 가가지고 그걸 치웠다는 이야기. 그러면 그 이전에 2번이나 장윤기를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뭐 했었느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장윤기가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그 베트남 여성 그 상대로 해서 성폭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도 리얼돌 같은 것들이 강간살인죄가 적용된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터인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 치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장경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반드시 인정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와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수사팀을 증원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가려지게 될지 국민들은 아직도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내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반명 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몸, 개파 팀전된 여당 전당대회. 이 민주당 전대가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 쟁점으로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이 3명의 후보들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목소리부터 확인해야겠죠? 들어보시죠. 사실과 다른 비판, 토론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한 비판, 시간도 안 지났는데 너는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 과거에도 똑같았던 저주 용납하실 겁니까? 싸움도 1대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대1, 3대1 이러니까요. 제가 많이 아픕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선당무사를 실현해온,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정청래 후보 반복해서 2대1, 3대1 맞아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전 대변인. 자, 그러니까 내가 약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현재 구도 자체가 3인 경선 중에 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내가 2대1로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좀 저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가 직전에 당대표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두 분은 도전자의 입장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후보 입장은 이제 수성을 해야 하는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지금 도전자들의 거센 이 공격, 비판 이런 부분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슬기롭게 잘 극복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번 지금 전당대회가 뭐 팀 정청래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 지어지고 그래서 개파가 너무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는 것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대통령 끝까지 지킬 사람,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탈당한 적 없는 정청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민석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주혜 의원님, 지금 보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명을 몽땅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8명의 최고위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8명 중에. 그중에 3명이 친청, 뭐 3명이 친석, 2명이 친송, 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던데 결국은 친청 제로로 만들겠다. 이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까? 김민석 후보의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김민석 후보의 바램, 희망사항은 이제 본인이 당대표가 된다는 걸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친명 최고위원들이 다 포진을 해야 본인의 이 당대표로서의 무게감도 더 실리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당이 대통령과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다. 아마 그러한 희망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저는 1인 2표제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는 한 명을 뽑고 최고위원은 이제 2명의 후보를 뽑아요. 그러면 그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친명계가 한 총 5명, 그리고 또 친청계 후보는 셋, 5대 3의 구조라고 하면 예. 이런 친청계의 정청래 후보를 찍는 당대표를 찍는 그런 당원들은 당연히 그 친청으로 분류되는 뭐 최민희 의원이랄지 이런 사람을 당연히 뽑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한 어느 정도의 표심, 뭐 1등 아니면 2등 이 정도 되는 지금 표심을 얻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확률적으로는 친청계가 제로일 상황은 없다. 별로 없을 것이다.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보고요. 민주당 오히려 당원, 예. 이런 상황이면은 저는 제가 예측하건대는 친청계가 한 2명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친명계 당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친청계 최고위원이 2명 이상 포진할 것 같다. 2명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예측을 좀 해보는 바입니다. 예, 김민석 후보가 과거에 이제 계엄도 예측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측의 달인이다. 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김민석 후보도 어제 지방 순회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례과 저주에 대해서 할 말도 못하고 왜 갑자기 여러 노코멘트 하는 게 다 지도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어떨 때 반명 지도부를 뽑습니까? 안 되죠? 반명 지도부가 한 명이라도 당선될 것 같습니까? 저는 계엄도 맞추고 투표율도 맞추고 이것저것 맞추고 제가 다 나갑니다. 우리는 100% 참여해서 압도적인 지지로 김민석과 함께 대통령을 추원할 그리고 반대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오로지 친명 5명 지도부를 100% 뽑아주실 것이다. 환영합니다. 박성민 최고. 김민석 후보가 과거 이제 총리 시절에는 되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대놓고 반명하는 아마 유시민 작가를 생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마디도 못하는 후보를 어떻게 당대표로 뽑겠느냐. 정청래 후보에게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노코멘트 하겠다. 여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그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집권 2년차 정부에게 이미 실패로 결론이 지어진 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패를 해라. 라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봤을 때에도 사실 어떤 객관적 근거나 충언이나 충정 어린 마음으로 드리는 조언이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언어가 대부분이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했지만 사실 정청래 후보는 이제 노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어떻게 그런 유시민 작가의 그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못할 거면 어떻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직격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번 지도부의 성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함께 지키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도 결국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 저주 어린 망언에 가까운 그 폭언에 가까운 내용들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전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 그 부분은 결국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직격한 걸로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했네 마네 이걸로 시끄럽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죠.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제게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 큰 상대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역사와 정의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다면 반드시 짚을 것은 짚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다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으로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자 정혁준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도 신천지의 당원 가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법적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전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진행되고 있지만 또 많이 가동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합동수사본부거든요. 그런데 어떤 합수본이 있냐면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부장은 지금 보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교유착 검경 합수본이 있는데 성과가 있었어요. 어떤 성과가 있었냐면 신천지의 넘버 2가 구속됐고요. 심지어 이만희 씨가 95세가 넘었을 건데도 이만희 씨도 교주도 지금 구속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게 뭐냐면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밝혀져가지고 국민의힘에 5만 명 이상 6만 명이 넘는 신천지 당원들이 가입해가지고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검경 합수본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로 그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런데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왜 의심이 들었냐면은 이 이만희 씨가 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느냐. 2020년에 코로나 때 이만희가 구속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회의원들도 만나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청와대 사람들도 만나고 판사들까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0년에 청와대가 문재인 청와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만 국민의힘에만 당원들을 보냈을까.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런 의심이
현실화된 게 다른 사람도 아닌 그 김민석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가 다른 사람이 그냥 저렇게 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김민석 후보는요.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무엇보다도 계엄을 맞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계엄 맞춘 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서 맞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신천지가 암약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내부에다가 총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워서 침 뱉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 내부적으로 잘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내부적으로 뭐 신천지 뭐 교도들을 제명한다든지 해서 처리를 할 문제이지 이걸 동네방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합수본에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파란색 필라테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합수본도 빨리 그 수사 결과를 내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